그 목도리 어디서 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떨린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갈라졌죠. 눈앞에 있는 그 목도리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거든요. 20년 전 제 손으로 직접 짠 그 목도리. 아내에게 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목도리가 지금 제 앞에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 사는 몇 살이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써주세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게 저만 겪은 일인지. 2003년 겨울이었어요. 결혼 1주년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당시 저는 30살, 아내 미영이는 28살이었어요. 둘 다 직장인이었고 그렇게 여유롭진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기념일 선물을 뭘 할까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섬유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뜨개질 기초를 배웠었죠. 그때 배운 걸로 직접 목도리를 짜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11월부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미영이가 자고 난 뒤에 거실 구석에 앉아서 조금씩 짰죠. 손이 느려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코를 놓치면 다시 풀고 또 짜고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가 결리고 그래도 즐거웠어요. 한 코 한 코 뜰 때마다 이거 미영이가 좋아할까 상상하면서요. 색은 진한 와인색으로 골랐어요. 미영이가 좋아하던 색이었거든요. 패턴은 케이블 무늬. 복잡하긴 했지만 그만큼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부분에 작은 라벨을 달았어요. 흰색 천에 파란색 실로수를 놓아서요. 영원히 함께 지노라고. 12월 23일 기념일 당일이었어요. 저녁에 집에서 작은 파티를 했죠. 케이크 하나 사고 와인 한 병 따고 그리고 포장된 목도리를 건넸어요. 미영이가 뜯어보더니 눈이 커지더라고요. 오빠가 이거 직접 만든 거야? 고개를 끄덕였죠. 미영이 눈에 금방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바로 목에 둘렀어요.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그날 밤 미영이는 목도리를 두른 채로 잤어요. 벗으라고 했는데도 안 벗더라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 겨울 내내 미영이는 그 목도리를 매일 둘렀어요. 출근할 때도, 마트 갈 때도, 친구 만날 때도, 세탁도 조심조심 손빨래로 했어요. 마치 보물처럼 다뤘죠. 2004년 봄이 왔어요. 날이 풀리면서 목도리를 벗어두게 됐죠. 미영이는 목도리를 예쁘게 개서 옷장 서랍 맨 위에 넣어뒀어요. 내년 겨울에 또 두를 거야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해 여름 7월이었어요. 미영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동맥류 파열이었어요. 아무 전조 증상도 없었어요. 그날 아침까지도 멀쩡했는데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동료가 급히 119에 신고했고 저도 연락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수술실 앞에서 6시간을 기다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미영이는 떠났어요. 29살에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어요.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아니, 악몽 같았죠. 미영이 옷을 수의로 갈아입힐 때 목도리를 함께 넣어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제가 미영이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잖아요. 그걸 땅에 묻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져왔어요. 옷장 서랍에 그대로 둔 채로. 장례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미영이 어머니가 오셨어요. 미영이 물건을 정리하러요.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 하셨죠. 외동딸이었거든요. 진우야, 미영이 옷이랑 물건들 내가 좀 가져가도 될까? 당연히 괜찮다고 했어요. 어머니 입장에선 딸의 흔적이라도 남기고 싶으셨을 테니까요. 어머니는 옷장을 열고 하나하나 꺼내셨어요. 옷도, 신발도, 가방도, 그리고 서랍 맨 위에 있던 목도리도 꺼내셨어요. 이게 그 목도리구나. 미영이가 전화로 얘기 많이 했어. 오빠가 직접 짜준 거라고. 어머니가 목도리를 쓰다듬으시더니 코끝이 빨개지셨어요. 가져가도 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미영이의 어머니니까. 그렇게 목도리는 떠났어요. 그 후로 20년이 흘렀어요. 2024년, 지금이요. 저는 50살이 됐어요. 재혼은 안 했어요. 할 수 없었다기보단 하고 싶지 않았어요. 미영이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직장은 계속 다녔어요. 일에만 집중하면서 살았죠. 친구들이 이제 좀 새 인생 살아라고 했지만 저한텐 이게 편했어요. 그러다 올해 11월 중순쯤이었어요. 회사 근처에 북카페가 새로 생겼어요. 점심시간에 한번 가봤죠.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책도 많고 커피 향도 좋고 카운터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주문받는 직원은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이름표에 은하라고 적혀 있었죠. 커피를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문득 은하 씨 목에 두른 목도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진한 와인색, 케이블 무늬,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은하 씨가 몸을 돌려 커피를 내릴 때 목도리 끝부분이 보였어요. 작은 흰색 라벨, 파란색 글씨, 영원히 함께 진우. 숨이 막혔어요. 커피를 건네받을 때 손이 떨렸어요. 은하 씨가 이상하게 쳐다봤죠. 손님, 괜찮으세요? 저는 목도리만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확인해야 했어요. 확실하게. 저기 그 목도리 어디서 나신 거예요? 은하 씨가 목도리를 만지작거리며 웃었어요. 아, 이거요? 예쁘죠? 어머니가 주셨어요. 어머니가 젊을 때 받았던 건데 본인은 이제 안 두르시니까 나한테 주신 거래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김미영이요. 왜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미영이 어머니 성함도 김미영이었어요. 그럼 은하 씨는 혹시 어머니 연세가 67이세요. 근데 왜 그러세요? 아신 분이세요. 67. 맞았어요. 미영이 어머니 나이가 딱 그랬어요. 은하 씨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손님, 진짜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은하 씨가 미영이 어머니의 딸이라면 그건 미영이 사후에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미영이 어머니는 재혼을 안 하셨어요. 분명히요. 장례 끝나고도 계속 연락하고 지냈거든요. 몇 년은. 그럼 은하 씨는 대체 누구죠? 그리고 왜 미영이의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 거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옷장을 열었어요. 서랍을 하나씩 뒤졌어요.
미영이 물건을 보관하던 곳, 제 물건 넣어둔 곳, 이불 넣어둔 곳. 다 열어봤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목도리가 없었어요. 당연했죠. 20년 전에 미영이 어머니가 가져가셨으니까. 그런데 왜 확인하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기억이 틀렸기를 바랐던 걸까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은하 씨가 두르고 있던 그 목도리. 틀림없었어요. 색깔, 무늬, 라벨. 제가 직접 만든 거니까 절대 착각할 리 없었어요. 세상에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은하 씨 어머니 이름이 김미영이라고 했어요. 나이도 67이라고. 미영이 어머니와 똑같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죠.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은 했지만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다시 가야 했어요. 그 북카페.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뭘 물어봐야 할까?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북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은하 씨가 카운터에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이 그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제 그 손님이시네요.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주문하고 카운터 앞에 섰어요. 은하 씨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저는 용기를 냈어요. 저기 어제 질문 드렸던 거 죄송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어머니 아세요? 옛날에 알던 분이랑 이름이 같아서요. 아, 그러셨구나. 흔한 이름이긴 하죠. 은하 씨가 커피를 건네며 웃었어요. 저는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물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어떤 일 하셨어요? 젊었을 때요. 은하 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궁금하세요? 그냥 제가 알던 분이랑 정말 같은 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은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꽃 공방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꽃꽂이 가르치시고 부케 만드시고 그러세요. 꽃 공방. 미영이는 꽃 공방을 한 적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회사 그만뒀어요. 임신 준비하려고요. 그 후로 집에만 있었죠. 친구들이랑 가끔 차 마시러 나가는 게 전부였어요. 꽃을 좋아하긴 했어요. 집에 화분 몇 개 키우고 꽃집 지나갈 때마다 들여다보고. 하지만 공방을 한다거나 가르친다거나 하는 건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었어요. 그 공방이 어디 있어요? 은하 씨가 이번엔 좀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왜요? 정말 아는 분 맞아요? 확인만 하고 싶어요. 제발요. 제 목소리가 간절했나 봐요. 은하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기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예요. 골목 안쪽에 있어요. 미영 플라워라고 간판 있어요. 미영 플라워. 이름까지 똑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커피를 쏟을 뻔했죠. 10분이라고 했지만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아니,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골목 입구에 도착했어요. 좁은 골목이었어요.
양쪽으로 오래된 상가들이 늘어서 있었죠. 천천히 들어갔어요. 골목 끝쯤에 작은 가게가 보였어요. 유리창에 미영 플라워라고 써 있었어요.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꽃들이 가득했어요. 장미, 백합, 튤립. 여러 가지 색깔의 꽃들이 진열대에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안쪽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뒷모습이었어요. 그 여자는 작업대 앞에서 꽃을 다듬고 있었어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 뒷모습, 그 자세, 그 손놀림. 미영이었어요. 아니, 미영이일 수가 없었어요. 미영이는 20년 전에 죽었으니까. 하지만 너무 닮았어요. 키도, 체형도, 머리카락 색깔도, 심지어 움직이는 방식까지도. 한 발짝 다가갔어요. 유리창에 더 가까이 붙어서 봤어요.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옆모습이 보였죠. 숨이 멎었어요. 미영이었어요. 주름이 좀 더 있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분명히 미영이었어요. 불가능했어요. 말도 안 됐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어요. 당장 들어가서 미영아, 나야, 진우야 라고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만약 들어갔는데 저를 못 알아보면요? 만약 다른 사람이면요? 만약 저를 알아보는데 모른 척하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만약 진짜 미영이인데 저를 떠난 이유가 있었다면요? 유리창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10분일 수도 30분일 수도 있었어요. 그 여자는 계속 꽃을 다듬고 있었어요. 가위로 줄기를 자르고 리본을 묶고 포장지로 감싸고 집중해서 일하는 모습이 익숙했어요. 미영이도 뭔가에 집중할 때 저런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손님이 들어온 거예요. 중년 남자였어요. 사장님, 장미 한 다발 포장해 주세요. 그 여자가 돌아서며 웃었어요. 네, 색깔은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목소리. 미영이 목소리였어요. 조금 낮아졌지만 톤이 똑같았어요. 말투도 똑같았어요. 빨간색으로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여자가 장미를 고르며 손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날씨 얘기, 꽃 관리 방법, 다음에 올 때 예약하면 할인해 준다는 얘기. 자연스러웠어요.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한 사람처럼. 손님이 꽃을 받고 나갔어요.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여전히 유리창 밖에 서 있었어요. 그 여자가 다시 작업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문득 창밖을 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심장이 멈췄어요. 그 여자도 멈칫했어요. 표정이 굳었죠.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천천히 웃었어요. 어색한 미소였어요. 저를 알아본 걸까요? 아니면 그냥 밖에서 구경하는 손님인 줄 아는 걸까요? 저는 도망쳤어요. 돌아서서 빠르게 걸었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죠.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었어요. 미영이가 살아있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죠? 장례도 치렀고 화장도 했는데요.
아니면 제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요? 미영이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비슷한 사람만 봐도 미영이로 보이는 걸까요? 하지만 목도리는 진짜였어요. 제가 만든 거니까 확실했어요. 그리고 그 뒷모습, 그 목소리, 그 표정. 너무 똑같았어요. 회사로 돌아갔지만 일은 전혀 안 됐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퇴근 시간이 됐어요.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소주 한 병을 샀죠. 집에 와서 소주를 따랐어요. 한 잔, 두 잔, 세 잔. 취하고 싶었어요. 생각을 멈추고 싶었어요. 하지만 술을 마셔도 머릿속은 선명했어요. 미영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유리창 너머로 본 그 뒷모습.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표정. 그리고 은하 씨가 했던 말. 어머니가 주셨어요. 어머니가 젊을 때 받았던 건데. 은하 씨는 미영이 딸이라고 했어요. 그럼 은하 씨 아버지는 누구죠? 미영이가 죽기 전까지 우리는 아이가 없었어요. 임신도 안 됐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도 받고 이것저것 시도도 해봤지만 안 됐죠. 그런데 은하 씨가 있다는 건 미영이가 죽은 후에 누군가와 아이를 낳았다는 뜻이에요. 아니, 애초에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요? 왜 떠났어요? 왜 20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저한테 무슨 잘못이 있었나요? 소주병이 비었어요. 하나 더 꺼냈어요. 핸드폰을 들었어요. 미영이 어머니 번호를 찾았어요. 20년 전 번호였어요. 장례 끝나고 몇 년간은 명절 때마다 전화했었어요. 안부 여쭙고 제사 지내고 그랬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어머니가 아파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나이 든 목소리. 저 김진우입니다. 이영희. 누구세요? 잘못 거셨어요. 끊겼어요. 다시 걸었어요. 여보세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어머니, 저 진우예요. 미영이 남편이었던. 아, 진우 씨. 오랜만이네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조금 경계하는 투였어요. 어머니, 혹시 미영이가 왜요? 미영이가 살아있나요?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어요. 진우 씨, 무슨 소리예요? 미영이는 20년 전에 세상 떠났잖아요. 하지만 오늘 미영이를 봤어요. 꽃 가게에서. 뭐라고요? 미영 플라워라는 가게요. 거기서 미영이를 봤어요. 분명히 미영이었어요. 또 침묵. 그리고 한숨 소리. 진우 씨, 요즘 많이 힘드세요? 혹시 병원 한번 가보세요. 미영이 일로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 저 정신 멀쩡해요. 진짜로 봤다니까요. 그리고 은하라는 분도 만났어요. 어머니 딸이라고 하던데요. 은하를?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목도리 두르고 있었어요. 제가 미영이한테 만들어줬던 그 목도리요. 진우 씨. 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더 이상 찾지 마세요. 네. 제발 부탁이에요. 그냥 모른 척 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진우 씨,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제발. 끊겼어요.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소주잔을 집어 던졌어요. 벽에 부딪혀 깨졌죠. 미영이가 살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부정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찾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은 곧 찾을 게 있다는 뜻이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웃다가 울었어요. 20년. 20년 동안 저는 미영이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매일 밤 미영이 사진을 보며 잠들었어요. 명절 때마다 산소에 가서 꽃을 놓고 왔어요. 그런데 미영이는 살아 있었어요. 저 없이. 저는 죽지 않았어요. 죽은 척 했어요. 2004년 7월 그날. 저는 회사에서 쓰러진 게 아니었어요. 병원에 실려간 것도 수술대에 오른 것도 아니었어요. 집을 나왔어요. 그냥 걸어서. 가방 하나 들고 통장 하나 챙겨서 아무 말 없이 떠났어요. 왜냐고요? 그건 그해 봄부터 시작됐어요. 결혼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때가 되면 되겠지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조금씩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요즘은 검사 받으면 다 해결된대. 친구 며느리는 치료받고 바로 임신했다던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혔어요. 진우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천천히 하자. 우리 둘이서도 행복하잖아 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진우 씨도 아이를 원한다는 걸. 그냥 저를 배려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는 걸. 병원에 갔어요. 혼자서요. 검사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요. 결과가 나왔어요. 난 이미 의심됩니다. 자궁 내막이 얇고 배란 주기가 불규칙하네요. 자연 임신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버스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우 씨한테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요? 당신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래요 라고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말할 타이밍을 찾았지만 계속 미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미영아, 혹시 병원 다녀왔니? 놀라서 쳐다봤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진우가 말하더라. 요즘 내가 힘들어 보인대. 병원 가보라고 해도 계속 미룬다고. 시어머니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검사 결과가 안 좋은 거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미영아, 엄마가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진우도 생각해줘야지. 진우는 외아들이잖아. 외아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시어머니가 가신 후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토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계속 토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이 보였죠. 나는 진우 씨한테 짐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진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다정하고 배려심 많고 저를 사랑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요. 아이도 못 낳는 아내, 시어머니 눈치 보게 만드는 며느리, 진우 씨 인생의 짐이 되는 사람. 매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우 씨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괜찮은 척 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베개를 적셨어요. 어느 날 진우 씨 친구 결혼식이 있었어요. 함께 갔죠. 피로 연 자리에서 친구들이 모였어요. 다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들이었어요. 한 친구 부인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5달 됐어요. 태동이 느껴져서 신기해요. 다들 축하한다고 부럽다고 했어요. 진우 씨도 웃으며 축하했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또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우 씨가 말했어요. 미영아, 우리도 곧 될 거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론 알았어요. 안 된다는 걸. 그날 밤 결심했어요. 진우 씨를 떠나야겠다고. 진우 씨는 저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저는 진우 씨 인생의 방해물이에요. 제가 사라지면 진우 씨는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멍청한 생각이었죠. 이기적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갑자기 사라지면 진우 씨가 찾으러 다닐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처럼 꾸며야 했어요. 어머니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엄마, 나 진우 씨 떠날 거야. 무슨 소리야? 아이를 못 낳아. 나 때문에 진우 씨가 불행해질 거야. 미영아, 그게 무슨. 엄마, 도와줘. 내가 죽은 것처럼 해줘. 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울면서 말리셨죠. 하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아시고 결국 도와주셨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아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통해 서류를 만들었어요. 뇌동맥류 파열, 응급수술, 사망 진단서. 가짜였어요. 다 가짜였어요. 하지만 진우 씨는 믿었어요. 시어머니도 친구들도 모두 믿었어요. 장례식 날 멀리서 봤어요. 진우 씨가 상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넋이 나간 것처럼 멍하니 있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진우 씨.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장례가 끝나고 저는 어머니, 친구 집에 숨어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몸이 이상했어요. 생리가 안 왔어요. 속이 메스꺼웠어요. 설마 했어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2줄이었어요. 임신이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의사가 자연 임신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임신이 됐어요. 아이러니했어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임신이 됐다니. 돌아가고 싶었어요. 진우 씨한테 달려가서 나 살아있어. 그리고 우리 아기 생겼어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이미 장례까지 치렀어요. 진우 씨는 저를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와서 사실은 살아있었어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진우 씨가 절 용서할까요?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 있나요? 저는 진우 씨를 속였어요. 거짓 장례를 치르게 했어요. 그렇게 큰 상처를 줬어요. 이제 와서 돌아간다는 건 더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혼자 낳고 혼자 키우겠다고. 2005년 봄, 은하를 낳았어요. 작은 아기였어요.
울음소리도 작았죠. 하지만 예뻤어요. 너무 예뻤어요. 진우 씨 눈을 닮았어요. 은하를 안고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주셨고 생활비도 지원해 주셨어요. 은하가 3살이 됐을 때 일을 시작했어요. 꽃집에서 알바를 했어요. 원래 꽃을 좋아했었거든요. 일하면서 배웠어요. 꽃꽂이, 부케 만들기, 화환 제작. 몇 년 후엔 작은 공방을 차렸어요. 미영 플라워라고 이름 지었죠.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단골이 생겼어요. 입소문도 났고요. 은하는 잘 자라줬어요. 착하고 밝고 건강했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언젠가 은하가 물었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거짓말이었어요. 또 거짓말을 했어요. 은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안도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은하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어요. 저는 계속 공방을 운영했어요. 은하 학비 대고, 생활비 대고, 그렇게 살았어요. 가끔 진우 씨 생각이 났어요. 많이 났어요. 매일 밤 생각했어요. 진우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재혼했을까? 행복할까?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저 때문에 불행하지 않기를. 저를 잊고 새 삶을 살기를. 그런데 한편으론 기도했어요. 저를 기억해 주기를. 완전히 잊지는 말아달라고. 이기적이죠. 저는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목도리는 버리지 못했어요. 진우 씨가 만들어준 그 목도리. 옷장 깊숙이 넣어뒀어요. 가끔 꺼내서 만졌어요. 코마다 진우 씨 정성이 느껴졌어요. 라벨에 적힌 영원히 함께 진우라는 글씨를 쓰다듬었어요. 영원히 함께. 우린 영원히 함께하지 못했어요. 제가 떠났으니까. 은하가 28이 됐어요. 대학 졸업하고 북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착한 아이예요. 저를 많이 도와줘요. 얼마 전이었어요. 엄마, 이거 내가 써도 돼? 은하가 목도리를 들고 있었어요. 어디서? 옷장 정리하다가 발견했어. 진짜 예쁘다. 누가 만들어준 거야?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옛날에 받았던 거야. 우와, 수제네. 정성 대박. 내가 두르고 싶은데 안 돼.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가져가. 은하가 좋아하며 목에 둘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진우 씨와 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진우 씨가 만든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어요. 며칠 전이었어요. 은하가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이상한 손님이 왔어. 이상한 손님? 응. 이 목도리 보고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더라. 되게 긴장한 것 같았어. 손도 떨고 심장이 멎었어요.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데? 50대쯤, 키 크고 마른 편이고 되게 점잖아 보였어. 근데 눈빛이 뭔가 슬퍼 보였어. 진우 씨였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엄마 이름이랑 나이 물어봤어. 그래서 말해줬지. 김미영, 67이라고. 숨이 막혔어요. 그랬더니 되게 놀라더라. 그리고 가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서 알려줬어. 왜?
아는 사람이야?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엄마, 왜 그래? 얼굴이 하얘.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진우 씨가 알았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아침 공방 유리창 밖을 봤어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진우 씨였어요. 20년 만에 본 진우 씨였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았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진우 씨였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진우 씨 표정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충격, 슬픔, 분노, 그리움. 모든 게 섞여 있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어색하게요. 그리고 진우 씨는 돌아섰어요. 도망치듯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무너졌어요. 작업대에 엎드려 울었어요. 미안해요, 진우 씨. 정말 미안해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갈라놨어요. 제가 만든 거짓이 우리 갈라놨어요. 그날 밤 은하한테 말했어요. 은하야, 사실은 모든 걸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요? 내 아빠는 살아있어. 엄마가 죽은 척하고 떠났어. 미안해라고요? 은하는 제 눈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무슨 말 하려고 해? 웃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또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평생 거짓말쟁이로 살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우 씨 전화번호였어요. 20년 전 번호. 아직도 저장돼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받아야 할까요? 받으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전화벨이 계속 울렸어요. 결국 받지 못했어요. 북카페 앞에 서 있었어요. 들어가야 했어요. 은하 씨를 만나서 미영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 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3일 동안 그랬어요. 출근길에 북카페 앞을 지나갔어요. 점심시간엔 근처를 서성였어요. 퇴근 후엔 골목 입구에서 꽃 공방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겁이 났어요. 미영이를 마주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왜 떠났어? 왜 죽은 척했어?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었어? 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보고 싶었어. 사랑해 라고 말해야 할까요? 모르겠었어요.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동료가 진우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라고 물었지만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밤엔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미영이 얼굴이 보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본 그 뒷모습. 눈이 마주쳤을 때 그 표정. 그리고 은하 씨. 미영이 딸. 제 딸이기도 한 건가요? 계산해 봤어요. 미영이가 떠난 게 2004년 7월이었어요. 은하 씨가 28이라고 했으니까 2005년생이에요. 그럼 미영이가 떠났을 때 이미 임신했던 건가요? 아니면 떠난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났어. 그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흘째 되던 날 용기를 냈어요. 점심시간에 북카페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은하 씨가 카운터에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주문하고 카운터 앞에 섰어요. 은하 씨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제 눈은 자꾸 목도리로 갔어요. 오늘도 두르고 있었어요. 은하 씨가 커피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손님, 혹시... 네. 아니에요. 그냥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들고 있었죠. 은하 씨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걸 봤어요. 친절하게 웃으며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리고 대화를 나누고 미영이랑 닮았어요. 웃는 모습, 말하는 톤, 손놀림, 가슴이 먹먹했어요. 1시간쯤 앉아 있었어요. 커피는 식었어요. 일어나야 했어요. 회사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카운터로 갔어요. 저기, 은하 씨가 쳐다봤어요. 혹시 어머니 만날 수 있을까요? 은하 씨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요?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을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은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손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시는 거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옛날에 알았어요. 얼마나 옛날에요? 20년 전에요. 은하 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손님 얘기.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 목도리 벗으래요. 다시는 두르지 말래요. 은하 씨가 목도리를 만졌어요. 근데 전 궁금해요. 이게 뭔데요? 손님은 누구세요? 왜 우리 엄마가 우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어머니의 말이 막혔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옛날 남편이라고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라고요? 죄송해요. 그냥 인사만 드리고 싶었어요. 도망쳤어요. 북카페를 나와 빠르게 걸었어요. 숨이 가빴어요. 은하 씨가 울었대요. 미영이가 울었대요. 왜요? 미안해서요? 들켜서요? 아니면 저를 다시 봐서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미영이 어머니 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진우예요. 진우 씨. 미영이 만나고 싶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왜 아무 말도 안 해주셨어요? 미영이가 살아있는데 왜 숨기셨어요? 진우 씨, 그건 은하 씨 봤어요. 미영이 딸이죠. 제 딸이기도 한가요? 네. 세상이 멈췄어요. 은하는 진우 씨 딸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왜 말 안 해주셨어요? 미영이가 원하지 않았어요. 진우 씨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죽은 걸로 해달라고. 짐이요. 제가 언제 짐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진우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미영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영이가 난임 진단받았어요. 그걸 알고 나서부터 많이 힘들어 했어요. 진우 씨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난임. 저는 몰랐어요. 미영이가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진우 씨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게 무슨 말도 안 돼요. 제가 뭘 원했는데요. 저는 미영이랑 있는 게 행복했어요. 아이 같은 건 미영이는 그렇게 생각 못 했어요. 시어머니 눈치도 보고 친구들 임신 소식 들을 때마다 괴로워하고 결국 견디지 못한 거예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럼 저한테 말했어야죠. 함께 해결했어야죠. 왜 혼자? 미영이는 당신 짐이 되고 싶지 않았대요. 그게 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우 씨, 미안해요. 제가 딸을 못 지켰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미영이 만나고 싶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진우 씨, 제발요. 긴 침묵 후 어머니가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전화를 끊고 주소를 적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내일 가야겠어요. 미영이한테.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화가 나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안아줘야 할까요? 모르겠었어요. 한편 은하는 집에 돌아와 있었어요.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엄마. 미영이 쳐다봤어요. 오늘 그분 또 왔어. 미영이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 했어? 엄마 만나고 싶대. 그리고 은하가 앉았어요. 엄마, 그분 누구야? 미영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은하야, 엄마가. 솔직히 말해줘. 제발. 미영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은하야, 미안해. 왜 미안해? 엄마가 거짓말했어. 무슨 거짓말? 내 아빠 살아있어. 은하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그분이 내 아빠야. 세상이 멈췄어요. 거짓말이지? 미안해, 은하야. 정말 미안해. 은하가 일어섰어요. 나 아빠 죽었다고 했잖아.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잖아. 미안해. 왜 거짓말했어? 왜? 엄마가 떠난 거야. 내 아빠한테서. 왜? 미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아이를 못 낳는 몸이었어. 그래서 내 아빠한테 짐이 될까봐 떠난 거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은하가 소리쳤어요. 나 낳았잖아. 엄마가 나 낳았잖아. 떠나고 나서 알았어. 임신한 걸. 그런데 이미 늦었어. 돌아갈 수가 없었어. 왜 돌아가지 않았어? 무슨 얼굴로 돌아가? 거짓 장례까지 치르게 하고서. 은하가 주저앉았어요. 나 아빠 없이 자랐잖아. 친구들 아빠 있는 거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알아? 미안해, 은하야. 미안하다고 다야? 엄마 혼자 결정하고, 엄마 혼자 짊어지고. 나는, 아빠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아빠 만나고 싶으면 어떡해? 아빠가 날 안고 싶으면 어떡해? 미영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은하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죠. 미영은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무릎을 안고 울었어요. 미안해요. 모두에게 미안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진우는 회사를 쉬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면도를 했어요. 거울을 봤죠.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걸어서 30분 거리였어요.
천천히 걸었어요. 골목 끝에 도착했어요. 미영 플라워. 간판이 보였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열었어요. 종이 딸랑거렸어요. 미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20년 만에. 종소리가 울렸어요. 미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진우 씨였어요. 20년 만에 마주한 진우 씨. 시간이 멈췄어요. 진우 씨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한 채 그냥 서 있었죠. 저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가위질하던 손이 멈췄어요. 몇 초였을까요? 아니, 몇 분이었을까요? 진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잘 지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아니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진우 씨가 한 발짝 들어왔어요. 문이 닫혔죠. 앉으시겠어요? 어색하게 의자를 가리켰어요. 손님한테 하듯이. 진우 씨는 앉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저를 봤어요. 왜요? 네. 왜 그랬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 떠났어요? 왜 죽은 척 했어요?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진우 씨,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당신 없이 살았어요. 매일 밤 당신 사진 보면서 잤어요. 산소에 가서 꽃 놓고 왔어요. 그런데 당신은 살아 있었어요. 여기서 잘 살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진우 씨, 저는 설명해봐요. 왜 그랬는지. 손이 떨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앉으세요. 제발. 진우 씨가 의자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죠. 그리고 모든 걸 말했어요. 난임 진단받았던 것. 시어머니 눈치 봤던 것. 스스로 짐이라고 느꼈던 것. 진우 씨가 더 행복할 거라고 믿었던 것. 떠난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 돌아갈 용기가 없었던 것. 혼자 은하를 낳아 키운 것. 20년 동안 진우 씨를 그리워했던 것. 말하는 동안 진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죠. 다 말하고 나니 힘이 빠졌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우 씨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바보같이. 네. 바보같이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우 씨. 나는 당신이 좋았어요. 아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당신만 있으면 됐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날 믿지 않았어요. 함께 해결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결정하고 혼자 떠났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아이까지 숨겼어요. 내 딸을.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하라는 이름 예쁘네요. 누가 지었어요? 제가요. 이유가 있어요? 당신이 밤하늘 좋아했잖아요. 은하수 얘기 자주 했고. 진우 씨가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어요. 기억하고 있었네요. 다 기억해요. 전부 다. 침묵이 흘렀어요. 진우 씨가 말했어요. 은하 만나고 싶어요. 지금은. 제발요. 한 번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핸드폰을 꺼내 은하한테 전화했어요. 은하야, 공방으로 올래? 왜?
아빠가 여기 계셔. 전화가 끊겼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어요. 은하였어요. 진우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은하도 멈춰 섰어요. 둘이 서로를 봤어요. 은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맞죠? 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 첫 마디가 사과였어요. 20년 동안 너 모르고 살아서 미안하다. 은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 아버지 없이 컸어요. 친구들한테 아빠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거짓말했어요. 미안해. 그런데 아버지 살아계셨어요. 왜 저 안 찾았어요? 몰랐어. 내가 있는 줄. 알았으면 당장 달려왔어. 진우 씨가 한 발짝 다가갔어요. 은하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은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천천히 해도 돼. 급하지 않아. 저도 일어났어요. 은하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은하가 저를 봤어요. 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둘 다한테. 진우 씨가 말했어요. 그래. 시간 가져. 우린 기다릴게. 은하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나가려다 멈춰 서더니 뒤돌아봤어요. 근데, 아버지, 혹시 밥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진우 씨 얼굴이 환해졌어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은하가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와 진우 씨만 남았어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어요. 뭐가요? 은하한테 화내지 않아서요. 저한테도 화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화나요. 많이. 지금도. 진우 씨가 저를 봤어요. 하지만 화낼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20년을 잃었는데 남은 시간마저 화내면서 보내고 싶지 않아요. 눈물이 흘렀어요. 진우 씨, 미영 씨. 네. 아직도 날 사랑해요? 숨이 멎었어요. 네. 나도요. 세상이 멈췄어요.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요. 알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천천히. 그럴게요. 진우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김미영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진우입니다. 웃음이 났어요. 울면서 웃었어요. 손을 잡았어요.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따뜻했어요. 진우 씨 손이 20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그날부터 조금씩 시작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진우 씨가 공방에 왔어요. 커피를 마시거나 꽃 정리를 도와주거나 그냥 앉아서 얘기를 나눴어요. 어색했어요. 처음엔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이 많았죠.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어요. 요즘 뭐 해요? 일하고, 집에 가고, 자고. 그게 다예요. 취미는요? 없어요. 당신은요? 저도요. 웃었어요. 우린 참 재미없게 살았네요. 그러게요. 은하는 조심스럽게 진우 씨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첫 만남은 북카페에서였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30분 정도 얘기했죠.
아버지, 어릴 때 뭐 좋아하셨어요? 책이랑 영화. 너는? 저도요. 그래서 북카페에서 일하는지도 몰라요. 그럼 우린 비슷하네. 그런가 봐요. 두 번째 만남은 식사였어요. 조용한 한식집에서 밥을 먹었죠. 맛있어요? 네. 아버지는요?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천천히 먹어보네. 저도요. 세 번째 만남부터는 조금 더 편해졌어요. 아버지, 제 어릴 때 얘기 들려주실래요? 내가 아는 건 없는데. 엄마한테 들은 거라도요. 진우 씨가 웃었어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 목도리 짜면서 생각했어. 아이가 태어나면 이것도 짜줘야지. 근데 그때는 내가 있는 줄도 몰랐네. 은하가 울었어요. 아버지,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한 달쯤 지났을 때 셋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공방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만든 김치찌개였죠. 맛있네요. 진우 씨가 말했어요. 예전이랑 똑같아요.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은하가 저를 봤어요. 엄마, 아버지랑 결혼 언제 했어요? 2002년이요. 어떻게 만났어요? 진우 씨가 대답했어요. 소개팅으로 만났어. 첫눈에 반했지. 진짜요? 응. 엄마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거든.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사실이잖아. 은하가 웃었어요. 둘이 사귀는 것 같아요. 아직 아니야. 진우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언젠간 그러고 싶네. 저를 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 달째 되던 날, 진우 씨가 물었어요. 미영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요? 우리요. 관계요. 심장이 뛰었어요. 천천히요. 그럼 천천히 해요. 급하지 않으니까.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진우 씨. 내가 더 고마워요. 세 달째, 은하가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우리 여행 갈래요? 여행. 응. 가족 여행.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진우 씨와 저는 서로를 봤어요. 좋아요. 진짜. 응. 어디 갈까? 바다 갈래요. 아버지는요? 나도 바다 좋아해. 그럼 결정. 은하가 환하게 웃었어요. 일주일 후 셋이 동해로 떠났어요. 차를 렌트해서 진우 씨가 운전했어요. 저는 조수석에, 은하는 뒷자리에 앉았죠. 엄마, 창문 열어도 돼. 그래. 바람이 들어왔어요. 은하가 노래를 불렀어요. 진우 씨가 웃었어요. 행복하네. 저도요. 바다에 도착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은하가 달려갔죠. 엄마, 아버지, 빨리 와요. 따라갔어요.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셋이 나란히. 은하가 가운데서 저와 진우 씨 손을 잡았어요.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가족끼리.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은하야. 괜찮아요, 엄마. 이제 있잖아요. 진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사진 찍을까? 좋아요. 지나가던 사람한테 부탁했어요. 셋이 나란히 섰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처음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은하가 잠들고 나서 진우 씨와 테라스에 앉았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물결에 반짝였죠. 예쁘네요. 그러게요. 진우 씨가 말했어요. 미영 씨. 네. 저랑 결혼해 줄래요? 네. 다시요. 제대로요. 이번엔 평생 놓지 않을게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진우 씨. 대답해줘요.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어요. 네. 할게요. 진우 씨가 안아줬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품이었어요. 따뜻했어요. 그리고 안전했어요. 6개월 후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가까운 친구 몇 명, 어머니, 은하가 주례를 봤어요. 엄마, 아버지,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사랑하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진우 씨와 키스했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은하가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그날 저는 다시 김진우의 아내가 됐어요. 이번엔 진짜로요. 영원히요. 지금은 2024년 겨울이에요. 저와 진우 씨는 함께 살고 있어요. 작은 집이지만 행복해요. 은하는 여전히 북카페에서 일하면서 일주일에 2~3번 놀러 와요. 저녁을 같이 먹고 얘기를 나누고 웃어요. 진우 씨는 퇴근하면 공방에 들러요. 제가 꽃 정리하는 걸 도와주죠. 오늘은 뭐 만들어요? 부케요. 결혼식용이요. 예쁘네요. 고마워요. 미영 씨. 네. 사랑해요. 웃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20년을 잃었어요. 하지만 다시 찾았어요.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이제는 놓지 않을 거예요. 진우 씨도, 은하도, 이 행복도. 목도리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어요. 옷장에 소중하게 보관해뒀죠. 가끔 꺼내서 봐요. 영원히 함께, 진우. 이제는 진짜로 영원히 함께해요.